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가트 협정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분리가 되어서 싸움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국제사회가 이루어진 중에 국가와 국가 간에는 여러 가지의 약속을, 조약을 맺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망라를 해서 이러한 국가 간에 맺어진 조약 중에서 가장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조약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가트를 뽑습니다. 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너럴 일반이라는 얘기는 관세와 무역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협정입니다. 관세와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 관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항을 할 때 맺은 조약들 이름을 보면은 조미, 조독, 조불, 우호, 수호, 통상조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되게 그 조약의 내용은 우호라는 얘기는 우리는 앞으로 친구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수교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통상을 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맺는 가장 기본적인 협정이고, 그 이유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실질적인 관계는 교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을 어느 나라에서는 산업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외교로 보기도 합니다. 이 통상이 그만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상이 국가와 국가 간의 기본 관계인 만큼 이 통상을 둘러싸고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수십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 통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그 통상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그 경험과 지혜가 수십 년, 수백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쌓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협정, 이 가트 협정입니다. 가트 협정은 1948년도에 체결이 되었죠. 1차 대전에, 2차 대전에 폐해를 겪고 두 번 다신 인류 역사상 이러한 엄청난 참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승리한 연합국 주도로 만든 국제 질서가 소위 말하는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그 브레튼 우드 체제의 한 축으로 그 자금에 대해서는, 돈에 관해서는 IMF를 만들었고, 못 산 나라를 지원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구가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월드뱅크를 만들어 놓고,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국가 관계의 시작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교역이기 때문에 교역을 안정시켜야겠다는 목적에서 만든 것이 가트입니다. 왜 교역을 통해서 안정시켜야 되느냐? 2차 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막심한 공황을 겪었습니다. 그 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국가들이 시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외국의 물건의 수입을 막고 자기네 물건의 수출을 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국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주변 국가를 경제적인 발전, 자기 주변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소위 인근 궁핍화 정책을 썼습니다. 이처럼 교역이 제한이 되자 일어난 것이 2차 세전입니다. 세계대전입니다. 물론 유일무이한 이유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전쟁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호노를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일본인이 필요로 한 각종 석유나 원자재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본 입장에서는 자구 수단으로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역은 원만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때 연합군들이 모여서 만든 협정이 이 가트 협정인데 1948년도에 채택이 됐는데 이 협정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근거해서 WTO 각종 협정도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WTO 협정 체제 그리고 룰 베이스드 트레이드 시스템 규범에 근거한 국제 무역 체제가 바로 이 가트 때문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 교역이 룰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통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교역에 의해서 교역 때문에 커다란 불상사, 전쟁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역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입니다. 교역을 통해서 짧은 시기에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전체의 경제적인 수준을 단기간에 향상시킨 그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온 협정이 이 가트 협정입니다. 이 가트 협정 못지않게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낸 국제협정을 찾아보라.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학자마다 의견은 갈릴 테고요. 그리고 설사 그러한 협정이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가트처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측량 가능한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온 협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트 협정문이 국제 무역상으로나 또는 국제 정치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트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다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길고 벌써 이게 70년 전 문장입니다. 70년 전에 써진 문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장이 길고 난삽하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역, 관세와 통상이라고 하는 이 교역을 다루는 협정이기 때문에 전문적이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문을 처음부터 한 조문 한 조문씩 한번 해설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회국 대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참 어렵게 했는데 최회국 대우인데 영어로는 most favored treatment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most니까 가장 favor 혜택을 준 트리트먼트 대우인데 말과 그 실질은 상반됩니다. 말은 most favored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최대한도로 더 혜택을 줘라 얘기인데 이 실질 내용은 차별 금지입니다. 모든 나라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최혜국 대우를 해줘라. 그러니까 말이 상반되죠. most란 얘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만 돌출나게 나만 대접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그 나만 적용되는 그 똑같은 그 최고의 대우를 모든 나라에게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따라서 그래서 무차별 협정입니다. 자, 이 무차별 대우를 어디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라는 개념이 처음 제가 설명드렸던 수백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생겨진 개념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교역 때문에 서로 국가와 국가 간 또는
영주와 영주 간이 많이 싸웠습니다. 그 싸운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그 싸움이 줄어들겠다 싶어서 영주와 영주 간의 협정 또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에도 등장하기 시작해서 굳어진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선 최애국 대우가 적용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관세, 징수하는 방법, 수출입과 관련된 일체 규정, 각종 내국세, 판매에 관한 규정, 절차 이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최애국 대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범위 밖에는 최애국 대상 적용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애국 대상이 적용되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 들어가면은 with respect to custom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모든 종류의 관세와 수수료에 관해서 근데 그것이 부과가 됩니다. 여기 그 제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입이나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나 수수료. 그리고 또 있죠. 수입이나 수출을 위한 비용.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지불의 이전, 돈을 그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돈을 주는데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그 관세 그 환율의 매개도 거쳐야 하고 그리고 타국의 은행을 거쳐서 돈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으로 그 돈을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이전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 비용 지불에 관해서 또는 수출입에 관해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나 관세에 관해서는 MFN이라는 얘기죠. 또 나옵니다. 나오죠. 이런 관세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죠. 절차입니다. 그리고 여기 3조 1하고 2가 내국세에 관한 겁니다. 그 3조 1하고 2에 언급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MFN이고. 자, any advantage, favor, privilege or immunity. 한 contracting party입니다. 가트의 한 회원국이 to any product originating in or destined for any other country입니다. 이때 other country, 여기는 contracting party인데 여기는 other country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가트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트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 가트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향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이 된 originating 물건, 수입이 된 물건에 대해서 가트 회원국이 부여하는 각종 우회 조치, 페이버, 특권, 면제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라면은 반드시 즉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든 콘트랙팅 파티에게 동시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콘트랙팅 파티한테 적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콘트랙팅 파티, 그러니까 이 체약국이죠. 가트 체약국의 영토로 향하거나 가트 체약국의 영토에서 시작된 영토에서 유래가 된 동종상품 물건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고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동종 상품에 대해서 즉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애국 대우입니다. 더 요약하면은 무역에 관련된 어떠한 특별한 대우는 그 다른 나라, 가트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 물건에 대해서 가트 회원국을 포함해서 가트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물건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무역에 관한 각종 대우는
가트 회원국으로부터 온 물건, 가트 회원국으로 가는 동종의 물건에 대해서 즉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똑같이 부여하라는 것이 바로 이 최애국 대우입니다. 무역에 관한 대우는 더 요약을 하면은 무역에 관한 각종 대우와 절차와 의무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동등하게 부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젠 안 해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트가 70년 전에 맺어진 협정이라 그때에는 영연방, 불연방 등 여러 가지 특별한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별 관세를 이미 적용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특혜 유지만 인정하지 신설 또는 확대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특정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예외를 하는데 그러한 예외 지역은 스탠드 스틸, 현재 있는 것에 하나고 앞으로 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FTA나 리저널 어그리먼트나 이런 특별한 관세 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나 이러한 예외를 새롭게 만드는 걸 금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다른 조항에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특별한 지역을 언급하기 위한 별도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원칙이 바로 이 최애국 대우 원칙입니다. 양어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양어표입니다. 이 가트는 한 40~50조 되는 원문과 그리고 수천 페이지가 되는 각 국별 양어표가 붙어져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어표는 약 1만 개에 해당하는 각국의 상품 분류에 따라서 그 각각의 상품 분류에 따라서 그 해당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율 또는 기타 수수료 등이 적혀져 있는 표입니다. 국별, 품목별 관세 및 수수료 부과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가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죠. 이게 주어는 뺐습니다만 모든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서 여기 스케줄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덜 우호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스케줄, 양어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모든 다른 국가에 대해서 부여해라. 역시 동등대우, 비차별 대우 금지 의무입니다. 양어표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어표가 보면은 양어표가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습니다. 이 파트 1에 있는 것은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파트 2는 아까 말했죠. 여기 특별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지역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적용되는 특혜 관세입니다. 이러한 특혜 관세는 이 A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이 조문의 워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스케줄의 파트 1에 적혀져 있는, 카스텀 듀티라든지, 또는 듀티나 차지라든지, 이게 적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적혀져 있는 것보다 초과하는 것은 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에 써 있는 것까지만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느 나라의 양어표에 어떤 특정 관세 번호에 대해서 관세율은 또는 관세액은 얼마이고 수수료는 얼마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액수는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까지만 낼 의무가 있지 그것을 초과해서 낼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이 규정상의 정확한 규정상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각 회원국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방해받지는 않는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항을 1조 2항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스케줄에 적혀져 있는 것까지만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2항은 스케줄에 적혀져 있는 것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국내 동종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내국세 또는 수입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부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국세 거기에 해당하는 동등한 이 차지는 이들 상품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티덤핑과 카운터베일링 듀티 엔티덤핑과 카운터베일링 듀티는 덤핑과 그리고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 구제 수단으로 트레이드 레머디 수단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그건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호표 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회원국입니다. 회원국은 그 방법을 마음대로 임의로 바꾸면 안 돼요. 무슨 방법이냐면은 이 과세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환율 환산을 해야 되니까 이 환율 환산하는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양호표에 나와 있는 양호표에 얼마만 받겠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닙니까? 그 내용을 불리하게 하기, 임페어하는 방법.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불리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입자로 하여금 돈을 더 내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호표는 얼마까지만 받겠다고 딱 해놓고 그거 이상은 고칠 수 없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래? 그러면은 양호표는 바꾸지 않고 그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을 싹 바꿔서 돈을 더 징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나라가 독점적인 독점 수입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에는 예를 들어서 쌀, 쇠고기를 모든 사람이 수입하는 게 아니라 쌀이나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기관을 딱 정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개독일 경우에는 이 독점 수입권을 어떤 회사나 기관한테 부여를 합니다. 그 제도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운영을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라라고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운영을 하는데 어떤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죠. 어떤 보호수단이냐? 여기 나와 있죠. 이 프로텍션은 이 스케줄, 아까 양호표에 적혀져 있는 관세율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그 총액을 말합니다. 그 총액을 평균해서 초과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가 하니, 제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쌀을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쌀에는 그 관세가 붙는다. 예를 들어서 관세가 우리나라 쌀에 관세가 200% 붙었다고 칩시다. 200% 더듬을 하는데 그 설명의 편의상 우리나라 쌀에 붙는 그 amount of protection, 관세건 수수료건 모두 합치면은 그것이 약 그 물건 가격의 약 한 20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독점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독점적으로 수입을 해서 제가 수입한 다음에 이것을 또 팔 것 아닙니까? 제가 혼자 먹으려고 수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팔 때 그 가격을 붙일 겁니다. 제가 100원에 수입을 해서 200%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한 300%가 되는데 한 300원 정도에 판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그 스케줄에 부여가 되어 있는 보호 수준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지요. 그런데 제가 100원에 수입을 해가지고 1000원에 팔아요. 관세를 한 200원 내고도 약 한 700원의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 700원의 이익을 보는 것을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프로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독점적으로 수입한 사람이 그 물건을 시중에 팔고 그럴 때 그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이 프로텍션의 범위가 이 스케줄에 나와 있는 프로텍션 범위보다 평균해서 어떤 때는 뭐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100원에 팔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은 어떤 기간 동안에 그걸 다 평균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했을 때에는 스케줄에 나와 있는 그 보호 정도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도록 초과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써놨죠? except 예외로 부여했습니다. as provided for in the schedule or otherwise agreed. 그 스케줄에, 그 양어표 상에다가 비록 관세는 얼마고 수수료는 얼마이지만은 이러저러저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미 스케줄에 적어 놨던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방식으로 어그리드입니다. 이 가토 회원국 간에 합의가 됐던지 그랬다면 예외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 스케줄에 적용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전체적인 보호 수준의 범위를 평균했을 때 그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프로텍션을 넘어서는 안 된다. 200% 관세 붙었는데 그것을 뭐 2000% 이상 수익을 내서 독점이니까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케줄에 적혀져 있는 대로 스케줄에 양어표에 적혀져 있는 대로 양어 대우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경우가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콤펜세이트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양어 제공이 불가능하냐? 자국 상품이 타국 양어표상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당국한테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해당국이 이 시비를 제출한 나라의 시비를 인정하긴 하지만 이미 뭐 사법 판정이 났다든지 하는 별도의 이유로 인해서 양어표에 적혀져 있는 대우를 그대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두 당사국은 즉시 보상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설명은 됩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A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B라고, 타국양어표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는 나라의 그 양어표상에 적혀져 있는 대우, 거기에 보면은 관세를 10%만 징수하게 돼 있는데 20%를 징수를 해요. 그럴 때에는 야, 양어표를 위반한 거 아니냐? 그럴 때에는 자, B나라에 대해서 왜 양어표에는 10%라고 적혀져 있는데 20%를 징수를 하느냐 하고 이제 시비를 제기를 합니다. 그럼 해당국 B나라는 아유 A 너네가 시비한 거 맞다. A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 양어표에는 10% 적혀져 있는데 내가 20% 징수한 거 맞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러저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20%를 징수하라고 했다든지 또는 뭐 어떤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정 때문에 10%라고 적혀져 있는 그 양어율을 적용 못하고 20%를 징수하게 됐다. 그 10%를 적용하지 못하는 지금 처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두 나라는 빨리 만나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그 특정 상품에 대해서 10%를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10%를 부과를 못하고 20%를 부과를 했으니 그 차액 10%에 해당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보상에 관한 협상을 빨리 시작하라는 규정입니다. 자, 내국세민, 내국민 규정에 대한 대우. 이것도 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따라서 이 3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트 협정의 의의, 그리고 가트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1조 초회국 대우, 2조 양어표 대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